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율 조정은 법률에 의해서 개정이 되게 돼 있죠. 자,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이 많은, 예를 들어 담배 세금을 더 걷겠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착하잖아요.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것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다 동의해 준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저 날강도 같은 놈들. 아마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드가 들어온 과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강정 해군기지 들어온 과정 생각해 보세요. 밀양, 청도, 송도탑 들어오게 된 과정.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가 이 공화국이 아닙니다. 아니, 왕정제도도 이런 왕정제도가 없는 거죠. 실제로 박근혜는 청와대가 자기 집이라 생각했고, 쫓겨났다가 이제 자기 집 찾았다 생각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거기 나올 생각 하거나 있었나요? 지금 문재인처럼 나는 세입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제왕적인 통치자의 줄서기에 바꾼 이런 나라. 여러분들, 우리가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민의를 대변해주고 있다고 여러분 여기세요? 작년에 우리 총선 치렀죠. 우리 지금 국회 의석이 300석입니다. 손실직 300석에 그 중에 비례대표가 17%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극심한 이 정치적 무관심, 그리고 패배의식. 물론 지금 이번 대선을 통해서 많이 변화되긴 했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찰해 보아야 할 이 공화정이라고 하는 정치 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서들 하겠지. 알아서들 하겠지.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정치학자들이 있고 헌법학자들이 있고 법학자들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잘 나라를 이끌어 주겠지. 이렇게 지금도 믿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주권적인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의 뜻이 더 많이 반영이 되는 대의민주제도가 더 민주적인 제도라는 사실을 우리도 지금 다 꿈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뽑았는데 국회, 상권, 국민의 행정, 입법, 사법인 건데 지금 민주화가 필요한 두 개 영역이 입법부와 사법부 아닙니까? 사법부에서는 특히 검찰개혁이 적폐 청산 목록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입법부는 괜찮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 제대로 역할 하는지도 의심스러운데 지금 국회의원들을 뽑는 방식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다수가 채택하고 있지 않는 소수가 채택하고 있는 소선거구 제도로 우리의 대변자를 뽑고 있는 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이런 대한민국이라는 선거 제도에 익숙해져 있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인류 역사에서 우리의 대변자를 손으로 뽑는 방식은 300년이 안 됐습니다. 300년이 안 됐습니다. 그전에는 우리의 대표자를 우리가 뽑아?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절을 당연하게 생각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우리가 주인이야, 국민이 주인이야. 이 국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견을 대변할 사람들을 뽑아서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를 보완해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선거 제도가 발전해 왔습니다. 선거 제도는 신선 불가침의 무슨 합리적인 공리가 아니에요. 아, 이런 제도가 문제가 많으니까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거 제도는 300년 동안 유럽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변화하고 발전하고 개선되어 왔어요. 유럽은 한 나라 빼고 소선거구 제도를 채택한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선거구 제도라고 하는 것은 49대 51 한 표가 많아도 당선이 돼요. 다시 말하면 승자 독식의 제도야. 그러니까 한 표 많으면 합리적으로 뭐 이 사람이 우세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유권자의 의사는 그렇게 한 표 차이로 갈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나머지 49% 유권자의 의견은 누가 담아낼 거냐는 거예요. 그냥 51%만 얻어도 그냥 그 사람의 공약이다.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대로 가는 거잖아요. 49% 없어져요. 이건 이상적으로 아주 최고의 경우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만약에 소선거구 구역에서 이 후보하는 후보자들이 만약 5명이다. 5명이 균등한 지지율을 받고 있어. 그러면 5명 중에 21%만 얻어도 당선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확률적으로. 그 실제로 뭐 3명 정도 압축된다고 하면 34%, 35%만 얻어도 이 사람이 당선이 돼서 유권자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34%라고 얘기하면 나머지 66%의 유권자 의견은 누가 대변할 거냐는 거예요. 소선거 제도의 가장 맹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다양한 유권자의 욕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 20대 청년 실업이. 그 20대 청년 실업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국회의원 있습니까? 또 지금 육아 때문에 너무 힘들어. 30대, 40대에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그 문제를 국회에서 여성들 문제가 심각하니까 정책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반대하거나 위반을 내줄 수 있는 대변인이 있습니까? 이 땅에 지금 1000만 노동자가 있다고 하는데 노동자들의 권익, 비정규직 안 된다. 이렇게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대변해 줄 수 있는 그 수에 해당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장애인을 대변해주는 특정 연령과 특정 직종에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계층들의 욕구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균등하게 대변해 줄 수 있는 국회를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들 평균 연령이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30대, 20대 국회의원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손가락으로 해야 있잖아요. 지금 다 50대, 60대, 70대 연령이 국회를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재산이 나는 전세방 살고 있어요. 이런 세입자 수준에 있는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당연한 얘기가 되죠. 세금이 너무 높아요. 세금을 줄입시다. 국회의원들 중에 이 세금 줄여야 되겠다고 공감하는 의원들 몇 명 되겠습니까? 아파트값 너무 높아. 아파트값 규제해야 되겠다고 공감하는 국회의원 얼마나 됩니까? 비정규직 문제 너무 심각해. 청년 실업 너무 심각해. 그리고 국민의 동의 없는 국책사업 너무 심각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국회의원들 얼마나 됩니까? 물론 있으면 좋겠죠. 우리는 그냥 기대잖아요. 이것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능한 방법은 승자 독식 방식으로 후보자 중에 한 명을 찍는 게 아니고 공약을 내세우는 정당에 투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300석이라고 하는 이 국회의원 의석수를 말이죠. 인물을 뽑지 말고 정당을 뽑아서 정당이 정한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3년 뒤에 총선을 치른다고 칩시다. 만약에 10% 얻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면 300석 중에 자유한국당 10%, 30쯤 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50% 얻은 당이 있다. 그럼 50%, 150명 의석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유럽의 대다수 나라입니다. 이게 훨씬 더 국민들의 의견을 국회에 반영할 수 있다고 여긴 심사숙고와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한 선거제도의 핵심 결과였어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이 이걸 원할까요? 국회의원들, 지금 기득권을 갖고 금배지 달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 좋겠다고 스스로 생각하겠습니까? 유권자들은 생각하겠지만 지금 국회의원들은 안 하겠죠. 얼마 전에 김어준 씨가 하는 파파이스라고 하는 그 인터넷 방송에서 더 플랜이라는 다큐멘터리를 공개했잖아요. 지난 18대 대선 때 K값 1.5, K값 1.5로 이게 개표 조작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주제로 만든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때 선관위가 구설수에 올랐죠. 정말 선관위가 정말 부패할 수 있네. 부패할 수 있네. 사실은 뭐 지금 19대 대선도 K값이 1.6으로 나와서 이 선거 부정이라고 개표 부정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선관위가 이제 그런 의혹을 받긴 했지만 선관위가 국회에 보다 개선된 선거제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선관위가 국회에 제안한 내용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였어요. 그런데 국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발 놓고도 찾지. 선관위 제안을.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최근에 바꾼 나라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질랜드가 연동형 비례대표 소선거구제, 우리나라 똑같은 제도였는데 2002년도에 바꿨어요. 그런데 그 바꾸게 된 과정을 보면 이 선거구 제도를 바꾸자고 했더니 제일 배꼽고 나서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었어요. 뉴질랜드에서.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부결시켰어요. 그래서 성난 유권자들이 국민투표하자. 국민투표에서 우리 지금까지 했던 소선거구 제도로 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선거 제도로 바꿀 건지 그 국민선거를 못하게 국회의원들을 지역구마다 다니면서 여러분 선거하면 안 됩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국민투표에서 바꾸자는 의견이 표가 나왔어요.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시민의회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냐. 유럽이나 뭐 전 세계 다른 최고 통지사대에 있는 선거 제도를 연구해서 채택한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합니다. 우리도 바꿀 때가 됐다. 바꿔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유권자가 행복해지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만 바꿔서는 안 되겠다. 입법부도 바꿔야 되겠다. 입법부로 바꾸면 사법부는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적폐청산에 사실은 숨어있는 1호 적폐는 저는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입법활동을 하고 잘못된 법을 폐기하는 역할을 입법부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게 저는 바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의 책무가 되어야 하겠다. 세금과 우리의 지금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할 말이 있으시다 하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신부님을 부패. 아멘.